안녕하십니까. 소프트론에서 소프라스키법으로 위한 반도체용 실리콘 인고 드로잉 할 때 소프라스키법을 쓰는데, 소프라스키로 성장한 실리콘 단결정 성장부에서 수경도관의 어떤 내구성에 대한 시험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강의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히 소프라스키 실리콘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요. 실험 목적, 그리고 어떤 방법을 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어떤 디스커션을 좀 이슈 드리고자 정도요. 결론 및 추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소프라스키법은 어떤 결정 성장로 안에 용탕 안에 실리콘 멜트하고 반도체의 어떤 기판 특성을 유지하기 위한 타입 결정하는 도판트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1412도가 멜팅 포인트인데 그 온도까지 가열을 시킨 다음에 탑 쪽에서 시드 크리스탈을 센터에 도핑을 하면 센터 쪽이 외부에서 가열되기 때문에 가장 차갑기 때문에 그쪽부터 이제 응고가 일어나서 크리스탈 부분이 크리스탈로 단결점으로 성장을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시면 한 배치식의 어떤 프리피케이션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원하는 반도체 구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이아를 키우는 어떤 솔더 공정하고 디스로케이션을 제거하는 공정, 그 다음에 전체 바디, 그 다음에 디스로케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어떤 테일 공정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주 관심사는 이번에 발표드릴 내용은 이 용탕을 사용되고 있는 게 이제 석영 도가니를 사용합니다. 석영 도가니가 어떤 지금 배치식에서 이거를 세미 배치식으로 어떤 환경을 바꿨을 때에 석영 도가니에 요구되는 어떤 시간이 많이 증가가 되는데 그 시간에 따른 어떤 내구성을 어떤 식으로 디파인을 할 것인가에 좀 관심을 두고 시험을 좀 수행을 했습니다. 먼저 그 석영 도가니는 어떤 석영 방산에서 샌드를 채취해가지고 파우더 형태로 가공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몰드에 샌드를 몰드 형상을 유지한 다음에 이 아크 방전물을 가지고 용융시켜서 제조됩니다. 소프라스키 공정의 어떤 특성 때문에 고온에서 좀 잘 버텨야 되고, 기타 어떤 부식성이나 충격에도 좀 잘 안 깨져야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자형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순도 관리가 좀 중요합니다. 그런데 워낙 고온이다 보니까 반도체 성장 결정문에서 석영 도가니가 흐물흐물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석영 도가니를 커버할 수 있는 흐물해지는 특성을 막아주기 위해서 그라파이트 수전 도가니를 같이 지지를 해주면서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소프라스키법에서 대충 그로잉 조건은 약 한 50에서 한 100토르 사이에 멜팅 포인트가 한 1412도씩 됩니다. 근데 어떤 그런 조건에 따라서 반응을 시키기 때문에 석영 도가니 온도는 조금 더 올라가고, 크리스탈 그로잉이 일어나는 부분은 1410도가 좀 낮은 조건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어떤 가열과 냉각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 석영 도가니 상이 처음에는 터치 크루시블은 글라스 상인데 나중에 어떤 이런 상 변화를 거쳐가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상 변화보다는 어떤 글라스 상의 어떤 인터페이스에서 크리스탈 말라이트 상이 내지는 트리마이트 상 변화가 결국 소프라스키 성장로의 어떤 특정 수율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그런 어떤 특성 때문에 중요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본 실험의 목적은 기존의 한 번 차지해가지고 한 번 끌어올리는 배치식 조업 방법을 한 번에 하지 말고 두 번, 세 번의 어떤 세미 배치식의 조업 방법으로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바뀌었을 때의 조업 시간이 이제 많이 길어지게 되는데, 그때 요구되는 석영 도가니 특성을 나름대로 어떤 물리적 변형과 화학적 변형, 그리고 기능적 변형 세 가지로 좀 분류를 하고요. 요 관점 중에 어떤 화학적 변형 관점으로 좀 많이 접근을 해봤습니다. 화학적 변형은 어떤 석영 도가니 어떤 불순물의 어떤 농도라든지 조정적 변화라든지 아니면 조업 조건에서의 온도 변화 때문에
상변화가 일어나고, 상변화가 일어나면 이 조그마한 파티클들이 이제 실리콘 멜트대로 부유하게 되는데, 이 부유한 파티클이 결정 성장이 일어나는 어떤 계면을 공격을 하면 계면에서 싱글 크리스탈이 아니라 폴리크리스탈이 달아서 반드시 기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어떤 그런 관점으로 검사를 중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이 표현이 안 됐는데 내 벽에 이너 서페이스를 관찰을 하고요. 그리고 수평도가니의 단면을 좀 잘라서 단면을 좀 사진을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요거는 어떤 과거에 소형도관이 어떤 불량 때문에 공정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던 이쪽 부분에 어떤 함몰이 일어나면서 이쪽으로 멜트가 새 들어간 그런 형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실리콘 폴리크리스탈이 이제 고체 덩어리인데 녹이는 과정에서 얘가 브릿지를 형성했다가 또 빠지면서 함몰이 됩니다. 함몰이 일어날 때 어떤 소형도가니한테 충격을 줘가지고 소형도가니에 크랙이 발생했죠. 이건 소형도가니 자체가 좀 이상하게 특정 부위에서 좀 함몰이 일어났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떤 버블 프리층이 형성이 돼야 표면이 깨끗해지는데 이 버블 프리층이 형성이 안 돼서 어떤 발생했던 거고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이제 멜트가 이건 넌 끝나고 나서 걷어낸 거기 때문에 고화가 다 일어났지만 이 정도 멜트가 좀 쓰게 되면 그 소형도가니 크루시블 밑에 받치는 그라파이트 서포트 사이로 이렇게 스며들게 되고 그래서 그로 하부로 이제 빠져가지고요. 어떤 모를 부식시키거나 녹여버리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그로어가 갑자기 이제 산소가 주입되면 실리콘이 다 SiO2 가스로 발생이 일어나서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도파트로서 아세닉 같은 독극물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 독극물이 어떤 기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인명에도 좀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실험 방법으로 먼저 수평도가니를 업체 4개 업체에서 7가지 제품을 공급을 받았습니다. 일단 메이커는 이렇고요. 제품 모델이고 요 월 1, 월 2, 월 3에 대한 금연전은 이렇게 제시를 받았습니다. 각 사별로 제품의 특성은 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먼저 아웃 레이어 쪽에 내추럴 샌드가 들어가고요. 안쪽에 이제 신세틱 샌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제품 같은 경우는 R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무슨 수직 레이어 한 층을 조금 더 다중 처리한다거나 특정 지점에 버블을 좀 더 많이 형성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표면에 다른 어떤 크리스탈라이트를 만들 수 있도록 헥사이트를 코팅하는 방식, 그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4개 업체에서 7가지 제품을 기존에 한 번 실험을 수행하는 배치식 방법에서 이거를 2번 정도 수행하는 테스트를 먼저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니셜 차기를 하고요. 또한 이런 정도의 양을 멜팅 끝난 다음에 인고 그로잉을 실시를 하고 다시 폴리실리콘을 다시 집어넣어서 2번째 인고 그로잉을 하면서 실험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 공정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안전적인 요소가 좀 많이 검토가 되는데 그 내용은 간단히 위에 연수를 했습니다. 별도로 따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2사의 제품을 테스트를 해봤는데 인곳이 첫 번째 인곳은 잘 나왔는데 두 번째 인곳에 첫 번째 멜트, 잔류 멜트 라인 쪽에서 두 번째 인곳 지점이 들어오면 스트럭처 로스가 계속 단결점이 안 자라고 폴리크리스탈화 됐습니다. 그 부분을 사진을 좀 찍어봤더니 좀 깊게 홈이 파여져 있고요. 반면 사진에서도 버블 프리층하고 이게 버블이 많이 있어가지고 불투명하게 보이는 건데 그거하고 약간 계면이 드러나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S사의 제품을 테스트를 해봤는데 S사 제품도 아주 초반에 그러니까 인곳의 초반부에 폴리크리스탈라이제이션이 많이 됐습니다. 보니까 앞에 J사보다
거부 프리층이 너무 얇았고요. 라인 근처에서 많이 촉각이 되면서 거부이 좀 녹아 나오면서 파티클들이 많이 조율되지 않았나. 이거는 C사의 제품이었는데 C사의 제품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내부의 브라운 링이라든지 크리스토발라이트화가 터치에서는 진행이 안 됐었고요. 안쪽 버티컬 단면 사진에서도 마이크로 버블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M사의 결과인데, M사의 결과는 가장 최악이어가지고, 수명 도가니가 이제 하얗게 된 부분이 글라스상이 아닌 스커트가 크리스토발라이트화된 깊이가 상당히 깊었고요. 그 안에 기프도 많이 형성이 돼 있었고, 기프 안에 실리콘 멜트가 들어가서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그런 현상도 있었고, M사의 N 제품에서는 브라우닝,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브라우닝 안에 안쪽에 흰색의 크리스토발라이트가 진행됐었습니다. 전체 썸머리 중에 이제 가장 조업이 잘 됐던 두 가지 C사, J사 제품에 대해서 이너 서페이스 사진, 버티컬 단면, 그거를 좀 확대한 부분 사진. 표면 특성이 좀 우수했고요. 버티컬 특성에서도 버블이 있는 층하고 버블이 없는 층하고 좀 확연히 좀 구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버블이 없는 층을 좀 더 확대해가지고 이 기역으로 갔을 때에 관찰되는 마이크로 버블의 데니시티가 C사께 가장 우수했고요. J사께 한 20개 미만 정도. 그리고 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 앞으로 수명도가니의 내구성을 갖추기 위해서 수명도가니가 갖춰야 될 어떤 디자인 요소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제 임퓨리티를 좀 뽑아봤습니다. M사의 결과에서 어떤 전처리 과정에 어떤 사고성이었고 그 M사에 좀 문의를 해봤더니 원료 샌드에 대한 전처리에서 드라잉이 좀 많이 안 되면서 베이커상이 좀 들어간 것 같다. 그러면서 크리스토발라이트가 많이 진행했다는 사실을 받았고요. 다른 데이터에서도 좀 역할 임퓨리티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좀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글라스상을 제조를 할 때에 OH 그룹이 글라스상 안에 혼입이 되는데요. 이 OH 그룹의 농도에 따라서 어떤 반응 온도에 따른 비스코시티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실리콘 멜트하고 직접 접촉하는 글라스상의 어떤 비스코시티에 따라서 수영 도관의 어떤 내구성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이드록시 그룹의 어떤 농도에 대해서도 주요화를 해야겠다. 그 다음에 이거는 수경 도관의 내부 표면에 크리스토발라이트가 일어나고 글라스상 사이에 브라운링이라는 어떤 브라운색의 링 타입의 모양이 관찰이 됐습니다. 이거를 어떤 화학 반응 관점에서 표면 반응이라고 보고 영차 반응식으로 전개를 했을 때에 브라운링의 시간에 따른 크기 성장 속도랑 크리스토발라이트 성장 속도를 플로팅을 해봤습니다. 저는 역시 C사 제품이 가장 반응이 좀 늦게 일어나는 형태로 좀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브라우닝 안쪽에 어떤 버블이 이렇게 표면에 드러나면서 파티클이 유입을 시키는데 그 파티클 유입에 대해서 어떤 트랜지션 영역 안에 있는 마이크로 버블의 개수를 좀 관리를 해야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이크로 버블의 부피 팽창에 대해서 버블 사이즈의 어떤 크리티컬한 사이즈 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수학적으로 전개한 부분이고요. 표현 도관이 포지션에 따라서 팽창이 좀 달라진다는 부분은 트랜지션 영역 안에 있는 버블의 어떤 딕션에 대해서 좀 검토를 했는데 글라스 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받는 그런 여러 가지 생략 개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미칠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를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론으로
토탈 임퓨리티 관리를 해야 된다. OH 그룹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각 부분에 따른 어떤 디멘전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 프렌션 영역 안에 있는 마이크로 버블의 사이즈별 분포 이런 것들을 좀 관리를 해야겠다. 결론을 내렸고요. 3회에서는 그 차후에는 그러면 어떤 석양도가니가 이렇게 있으면 어느 정도 깊이까지 크리티컬한 버블 사이즈가 얼마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식의 어떤 제한 모델을 세우고 검사 장비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